이번 시간에는 필름입니다. 이 필름 사진인문이라는 타이틀에서 필름이 대표하는 그 대표성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디지털 사진하고 필름 사진하고 구분했을 때 제가 뭐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필름 카메라하고 디지털 카메라의 근본적인 차이는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단 하나가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필름 카메라에는 필름이 들어가는 거고 디지털 카메라에는 이미지 센서라는 게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단지 그 차이입니다. 뭐 셔터, 조리개, 감도, 뭐 초점 이거는 필름 카메라나 디지털 카메라나 똑같이 사용되고 이용되는 것들이고요. 이 필름이 이제 근본적으로 사용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필름 사진, 디지털 사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 필름 사진은 그 필름 아날로그 사진의 그런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게 필름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디지털 시대에 들어와서 또 디지털 카메라가 평균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이런 시점에서 이 필름이 거의 없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또 많이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필름 사진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코닥이라는 브랜드가 있었는데 이 코닥이 가장 변화가 심했던 그런 회사였고요. 그 코닥 이외의 나머지 회사들은 거의 변화가 없이 과거나 지금이나 그 생산되는 제품은 거의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떤 면에서는 더 많은 생산량을 보이는 그런 회사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름이 우리 주변에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착각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전부터 뭐 일반 칼라 필름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을 했었죠. 요즘같이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게 일반화되기 전에는 기념사진 찍기 위한 그런 우리가 나중에 좀 배우시겠지만 칼라 네거티브라는 필름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해서 여기저기 현상수가 있었고 필름 판매하는 데가 있었는데 디지털 사진 시대에 들어와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다라는 거는 뭐 확실합니다. 근데 요즘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 레트로 열풍으로 인해서 이 필름에 대한 또 관심도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현상수가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더라도 그래도 그 전보다는 또 많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필름을 사용해서 사진 찍는 분들이 꽤 많아졌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 필름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은 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고 대표성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날로그 사진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필름은 디지털 사진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필름의 이제 내용을 짚어보면서도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 디지털 사진하고 필름 사진의 아주 근본적인 차이는 그 노출 관용도라는 게 있습니다. 노출 관용도, 빛의 언더오버, 그러니까 빛이 많이 들어오고 덜 들어오는 거에 따라 그걸 허용하는 그 포용력을 얘기하는 게 관용도, 레티튜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필름은 그런 노출 관용도 폭이 디지털보다 상당히 좁기 때문에 그 빛을 측정할 때 디지털 사진처럼 그런 대충 덤벙 측정했다가는 비싼 필름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런 면에서 그런 노출이라든가 이런 게 훨씬 더 세심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고,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가격을 얘기했는데요. 이 레트로 열풍에 의해서 필름 사진을 찍고자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지만 이 브레이크 제동이 걸려버렸어요. 그 이유는 필름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요즘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른다라는 거를 제가 이 나이까지 살면서 진짜 처음 한번 느껴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라간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필름은 덩달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구매하는 사람들 층이 좀 얇아졌다라는 핑계도 될 것 같은데, 흑백 필름이나 이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용하는 그 범위가 그렇게 넓지가 않았거든요. 특수한 그러니까 사진가들만 사용을 했던 게 이런 흑백 필름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필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사용해보고 싶어도 이 가격,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못 쓰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라는 점이 이 필름 사진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장애물이다라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특정한 필름 같은 경우는 찾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 수입 매체에서 수입을 안 해버려서 굳이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그런 경우도 많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아졌다라는 게 또 이 필름 사진 시절보다는 선택의 폭이 좁아졌다라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필름 사진을 가지고 작업하는 데 있어서 그런 제약사항이다 이렇게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필름 그 종류도 상당히 많이 변했어요. 당연하게 뭐 필름 사진을 전문적으로 할 때는 종류가 굉장히 폭도 넓고 여러 종류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지금 그런 게 좀 많이 감소됐다라는 게 이 필름 사진을 하는데 어려움이다. 근데 뭐 아시겠지만 뭐 해외 주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내에서 수입해서 팔지 않는 물품들은 해외에서 바로 구입해서 쓸 수가 있다라는 또 뭐 장점 아닌 그 특징이 있으니까 그렇게 구입을 해서 사용하시는 게 뭐 제가 계산을 안 해봤지만 우리나라가 이 소매 가격이 미국이나 이런 쪽에 그 직구로 샀을 때 가격보다 훨씬 비싼 걸로 제가 대충 한번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송비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비슷하든지 조금 뭐 비싸든지 이런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해외에서 산다라고 해서 그렇게 큰 부담은 실질적으로 없지 않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필름이라는 건 아날로그 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매체이기 때문에 그 중요한 매체라는 건 그만큼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필름은 그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우리가 사진술이 1839년에 8월 달에 그 프랑스 학술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인정을 받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진술 발명일을 1839년 8월 19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진술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그 1839년에 8월 19일 날 인정해 준 건 그 필름, 요즘으로 얘기하면 필름과 인화, 그러니까 사진이라는 그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그런 매체가 그런 기술적인, 화학적인 그 방법을 찾아냈다라고 하고 그 찾아낸 걸 인정해 준 거죠. 그래서 그 사진술이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방법을 뭐 이제 다른 제가 그 사진 역사와 함께하는 사진 인물이라는 강의를 보시면 이런 사진 발명사 그 강의에는 사진 발명사가 들어가 있지 않네요. 죄송합니다. 다른 강의 이렇게 보시다 보면 사진 발명사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거론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뭐 탈보 타입, 다게노 타입이라는 게 초창기의 사진술이 형성이 돼서 사용이 되다가 뭐 클로디온 스판법, 젤라틴 건파법 하는 식으로 사진술의 그런 그 방법이 그 변화가 됩니다. 그러다가 뭐 그 필름 사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사용한 디지털 사진이 나온 거죠. 이렇게 사진술 발명 180여 년 동안에 수차례의 그런 사진술의 변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과정의 하나가 이 필름이라는 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코닥이라는 요게 초창기 세계 최초로 나온 그 롤필름의 그 포장 박스입니다. 코닥이 만들었다는 얘기죠. 1889년입니다. 그러니까 사진술이 인정받고 50년 정도 지나서 현대 사진술로 넘어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이런 롤필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어떤 필름이었어요?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대형 카메라 같은 커트 필름이었어요. 한 장 한 장 따로따로 집어넣어서 사용하는 이런 커트 필름이었는데 뭐 커트 필름과 롤 필름의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커트 필름과 롤 필름의 장단점은 있지만 일단 그 롤 필름을 한번 장착을 하게 되면 뭐 요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뭐 짧은 건 24카트, 긴 건 36카트가 찍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카메라에 장착을 하면 24장을 연속으로 찍을 수가 있는 거고 36장을 연속으로 찍을 수 있는 그런 롤 필름이 코닥이라는 그 사진계의 그 뭐예요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코닥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조지 이스트만이라는 사람이 그 셀룰로이드라는 게 발명이 되면서 그 셀룰로이드가 초창기에는 굉장히 그 우리
요즘 젊은 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책받침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플라스틱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책받침에 과거에는 많이 썼어요. 연필을 쓰다 보니까. 뭐 그런 형태 정도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이 셀룰로이드가 굉장히 두꺼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지 이스트만이 이 셀룰로이드를 만드는 공장에 가서 이걸 가장 얇은 셀룰로이드로 한번 개발을 해달라 그래갖고 만들어서 니트로셀룰로이드라는 게 나오니까 이게 굉장히 얇아서 부드러워갖고 이렇게 둘둘둘둘 말릴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빛에 반응하는 감각 유제를 발라가지고 롤로 만드니까 굉장히 편리하고 사용하기도 쉽고, 그전에는 사진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았던 사람들이 사진 수집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다라는 그런 인식이 강해서, 왜냐하면 화학약품을 직접 자기가 사용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못했던 사람들이 이 코닥에서 롤 필름을 만들고, 근데 필름을 만들었지만 또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졌어요. 그래서 이 필름을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도 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쉽게 사질 않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갖고는 싶지만 망설이고 있었던 차에 이 조지 이스트만이라는 코닥 창업자가, 요즘으로 얘기하면 일회용 카메라, 박스 카메라인데요. 일회용 카메라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필름을 장착해서 셔터만 누르세요,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라는 소비자를 유혹하는 카피라이트를 써가지고 광고를 하면서 엄청나게 소비가 되고 판매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뭐 디지털 사진이 들어왔을 때 사진의 디지털 혁명이니 뭐냐 해갖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이 롤 필름이 사진 쪽에 봤을 때는 디지털 사진이 등장했을 때보다도 더 엄청난 혁명 같은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 사진의 대중화에 포문을 열기 시작했던 게 이런 롤 필름이고, 그게 코닥이고, 그래서 코닥이라는 브랜드가 이 필름 시장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세계 탑을 끌고 가면서 모든 사진 시장, 필름 시장, 필름에 관계된 걸 좌지우지했던 그런 엄청난 회사가 코닥이었다라는 점이고요. 사진의 대중화에 굉장히 기여를 했다 해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롤 필름이라는 게 이때 1889년에 최초로 등장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 필름은 이게 지금 뭐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리다 보니까 두꺼워진 거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얇죠. 거기 이 필름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사진을 찍기 위해서 우리가 구조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앞으로 필름을 넣어서 사진을 찍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충 필름들은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여기 뭐 필름 베이스, 그러니까 필름 베이스에다가 뭘 하는 겁니까? 유제, 감각 유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화학약품을 바르는 거죠. 그래서 유제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튼튼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균질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화학약품을 발랐을 때 이게 뭐 이상한 반응을 일으키면 안 되겠고, 뭐 하는 이런, 그 다음에 신축이 있으면 또 그 사진 찍은 이미지가 왜곡이 생겨버리니까 또 화학적으로 이상한 반응이 일어나니까 안 되겠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필름 베이스예요. 근데 필름 베이스는 지금은 이제 하나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베이스로 그냥 셀룰로이드 베이스라고 그러나 정확하게 제가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굉장히 전에는 찢어지지 않는 그런 베이스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강의 편집할 때 텍스트로 써놓겠습니다. 갑자기 이게 나이 먹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갑자기 순간순간에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제가 이 강의하는 스타일이 뭐 이렇게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보고하게 되면 막 읽는 것 같아갖고 그렇게 강의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강의 큰 텍스트, 이 자료만 보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런 자료만 보면서 바로바로 설명을 해드리다 보니까 이게 아주 문제는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쉽게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필름 베이스 하면 무슨 베이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지금 무슨 베이스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튼튼한 베이스도 있어서 찢어지지도 않고 아주 특수한 그런 필름에 사용됐던 베이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감강 입자라고 해서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조립자, 밀입자 뭐 이런 것들의 그런 그 입상성을 보존해 주는 거. 그다음에 유제를 하고 유제가 붙일 수 있는 접착제인데 그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건 뭐예요? 그 젤라틴입니다. 젤라틴 건판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젤라틴 유제를 그대로 이용해서 셀룰로이드에 바른 건데요. 이 접착제예요. 젤라틴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화학적인 다른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접착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스크래치, 필름을 쓸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미세한 먼지에서도 필름을 진행시키면서 또 현상을 하면서 또 인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필름에 이렇게 기스가 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최소화시키기 위한 스크래치 방지 코팅이 있긴 있지만, 그게 뭐 이렇게 완벽하지는 않다라는 점을 또 알고 계시면 좋겠고, 이 할레이션 방지층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디지털 사진에서도 그 강한 직사광선이 렌즈를 통해서 들어오다 보면은 렌즈 상호의 반사나 뭐 이런 빛의 회전에 의해서 플레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할레이션은 강한 빛이 필름 유지에 들어와서 거기서 빛이 퍼져버리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빛을 받으면 안 되는 그런 공간에서도 빛이 번져서 그 상의 이미지가 형성이 안 되고 검게 타버리는 이런 현상. 뭐 그런 게 포구라는 것도 있고, 그렇죠. 검게 타는 거죠. 그 사진상에 이를 프린트할 때는 하얗게 날아가 버리는 거니까 이런 게 할레이션 방지층이 있지만 이것도 뭐 그렇게 할레이션 방지층이 있다고 해서 뭐 직사광선을 바로 쬐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착각이고요. 그래서 강한 광선을 피해주기 위해서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뭐 렌즈 후드라든가 뭐 직사광선을 피해줘야 된다든가 하는 이런 요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필름 구조는 이렇게 돼 있다. 여기 지금 흑백 기준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칼라 필름 같은 경우 여기에 이제 색층이 들어가죠. 발색하는 발색제들이 들어가는 게 흑백 필름하고는 차이다라는 점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필름 사진을 찍는데 이렇게 필름의 구조까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냥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돼 있다라는 점만 참고로 그냥 알고 계시면 된다라는 점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필름 베이스라는 게 그 필름의 그 화학적인 감각 유지라든가 모든 거를 지지해주는 지지층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신축도 없어야 되고 뭐 화학적인 뭐 다른 반응도 없어야 되는 이런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 게 이 필름 베이스다라는 점을 설명드리면서 필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